네, 앞서 보신 리포트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, 대전과기대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 교수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세종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.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? 네,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락세가 다소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. 예. 정부의 이제 규제 정책이라든지 공급 정책이 가시화가 되면서 수요는 좀 감소하게 되고요. 공급은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. 네.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어떤 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세종시 부동산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예. 세종시 부동산 가격이 지금과 같이 조금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 앞선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요. 지난해에도 공급 물량이 좀 많았는데 올해도 7천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. 여기에다가 아직 뭐 청와대 이전이나 행정수도 개헌 같은 이른바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 보니까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하는데 어떨까요? 우선 뭐 공급량이 는다라는 거는 좀 안정에 좀 기여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뭐 개헌 같은 어떤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좀 미칠 건데요. 2020년 8월에 이제 개헌이나 국회 분원 설치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세종시 네.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좀 상승한 거를 봤습니다. 근데 이후 이제 작년 초 지나서 이제 가격이 좀 안정세로 좀 돌아섰는데요. 지금 현재의 경우로 본다면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그 국회 분원 설치가 좀 가시화가 됐고요. 네. 그리고 또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에서는 좀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모든 호재들이 가격에 이미 선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.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, 수요자 네.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부동산 가격의 심리적 저항선에 좀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뭐 이러한 점을 본다면 앞으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금 하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대전도 사실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. 유성구와 서구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 각각 3년 그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. 이런 분위기, 안정세 언제까지 지속될까요? 뭐 속단하기는 좀 이럴 수도 있는데요.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보합세나 이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가격으로 본다면 상승을 좀 했거든요. 하지만 거래량이 이제 40% 이상 줄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상황이 좀 왜곡된 형태로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왜곡된 시장의 형태가 결국은 이제 가격의 하락을 보여주는 이제 좀 전조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작년 말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상승을 나타냈지만 서구와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대전의 경우도 앞으로 세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시장이 좀 안정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세종이나 대전 같은 경우 다 공통사항일 텐데요. 지금 또 3월에 대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어떠한 새로운 방향의 정책이 좀 제시된다면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또 다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예.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, 그렇겠네요. 대선 이후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. 네네. 충남의 경우는요, 지난해 마지막 주에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상승폭이 절반 수준까지 축소가 됐거든요.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? 아니면 세종이나 대전처럼 하향세로 전환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충남 지역의 상승폭은 전국 최고 수준이기는 합니다. 네. 하지만 그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비교한다면 이제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요. 결국 상승폭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그렇죠. 수가 네. 있습니다. 근데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세종, 대전, 그리고 충남, 그리고 충북의 청주 지역까지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가격에 변동되는 상황을 좀 보면 같은 방향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. 그래서 어떤 광역 부동산 시장을 좀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. 어떤 시차라든지 아니면 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좀 있었지만 충남 지역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전과 세종과 같은 네.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
광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좀 고려한다면 앞으로 충남 지역도 보합세나 혹은 이제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. 거래량이 줄고 상승세가 축소되는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분위기로 읽히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변수가 될 가장 큰 요소 뭘로 꼽으시겠습니까? 네, 뭐 대표적인 거는 이제 금리하고 이제 금융 규제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금리 상승이 예상이 지금 되어 있고요. 예. 그리고 올해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 DSR 규제가 어떤 수요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걸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금리가 상승하니까 더 대출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좀 있거든요. 또한 대선의 경우에도 그 당선되는 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우려가 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에는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